자, 오늘 벡터의 세계 시작합니다. 벡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위치 벡터도 벡터이고, 그 위치에서의 물리량도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벡터를 생각해야 돼요. 이중으로. 벡터라는 것은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독립적인 정보가 두 개 이상이면 벡터입니다. 두 개짜리가 있었죠. 복소수도 벡터예요. 복소수도 벡터, 이제 3차원 공간 벡터도 벡터, 좌표값도 정보가 세 개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벡터. 3단의 그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 프리미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내용이야 있었지만 3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9구단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잖아요. 9구단, 5단, 10, 20단, 33단, 33단의 근간은 뭐냐 하면 이를 두 개의 수직 성분으로 나누면 하나는 사인이 되고 하나는 코사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마이너스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나누세요. 마사 코도 되고 코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은혜요. 이를 수직 성분으로 나누게 되면 코사인 사인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나눠져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벡터 세계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냐면 코사 마사코 다섯 자로 된 일본 소녀 코사 마사코. 그거가 우리가 배우는 벡터의 내용 속에 중심되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P라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원주좌표계에 나오는 방위각입니다. 요거는 구면좌표계에 나오는 방위각이에요.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도 코사마사코, 여기도 코사마사코. 왜냐하면 이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직각으로 나눌 때. 이 중심적인 내용을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봅시다. 코사마사코. 조고면은 게 코사마사코라는 게 자, 이 33단이 의미하는 거는 이겁니다. 직각좌표계는 AX, AY, AZ라는 저걸 베이시스, 근저라고 그러는데 근저, 베이시스 영어로 말하면 BASIS,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그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단위 벡터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저거에다가 이제 크기가 5다 그러면 5AX, AY 방향으로 7이다 그러면 7AY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벡터를 우리가 쓸 때 어떤 벡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이 표현되는 방법이 AX가 있고 AY가 있고 AZ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동영상에서 봤듯이 여기가 원점입니다.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저 뒤까지 철에 손 들어봐. 여기서 저기까지 몇 미터 나야 될까? 3미터. 그럼 이 방향을 X방향으로 잡으면 이걸 X방향으로 잡으면 이게 Y방향이 자동적으로 Y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X, Y, Z 이렇게 되는 것이 오른 나사로 X, Y, Z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손을 보세요. 이게 X고 이게 Y면 Z는 올라가야만 돼요. 그래서 X는 뭐냐면 동서방향으로 그런 뜻이고 그리고 Y방향은 남북방향으로 그런 뜻이고, 그리고 고전은 Z방향 이렇게 하는, 그 세 개의 방향만 있으면 공간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이가 앉아있는 자리가 3m라고 그래서, 야, 이거 3m 넘는데? 어? 5m. 이게 OAX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는데, 이쪽으로는 조금 한 0.5m 비껴놨죠? 그럼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0.5AY 이런 뜻이라니까. 그리고 철이가 좀 머리가 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0.1 정도 올라가 있어. 그럼 저게 0.1 AZ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위치가 결정되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OAX 마이너스 0.5 AY 플러스 0.1 AZ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이 벡터 표시하는 방법은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건
예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 이걸 우리는 직각좌표계라고 그래요. 우리 두 좌표계가 더 있다고 그랬죠? 원주좌표계, 구면좌표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철애가 앉아있는 저 자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고저로 설명을 했지만 저기 좌표값을 읽을 때, 진짜로 좌표값을 읽을 때, 그러니까 구글 지도로 저 좌표값을 읽을 때는 뭐라고 읽을까요? 에?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그리고 해수면에서부터 몇 미터 이러잖아요. 거긴 미터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위치 벡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치 벡터인데도 불구하고 고저는 똑같단 말이에요. 고저는 똑같으니까 여기도 0.1 AZ예요. 아니다.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하여튼간, 여기는 뭘 써야 되냐면 AR 쓰고 A 시타 쓰고 A B를 쓰는데 이 시타 B라는 것이 이거는 길이가 아니라 아까는 동서남북 고저가 다 길이였거든요. 미터였거든요. 여기는 방위각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동경이 몇 도 정도 됩니까? 서울의 동경이. 하여튼간 뭐 지역이가 말하는 건 조금 많이 틀리는데 하여튼간 몇 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북이 몇 도. 그다음에 이제 뭘 따지냐면 우리가 이제 구면좌표기라고 할 땐 조금 다르게 따져요. 어떻게 따지냐면 그것도 역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여튼간 따져요. 그건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면 알 테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 이겁니다. AX, AY, AZ라고 저렇게 표현된 게 있는데 이거를 저렇게 A로 AB, AZ라는 원주좌표계로 변환을 하려면 이런 얘기.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맛부터 보고 합니다. 이때 원주좌표계로 하면 이거는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하면 여기 보다시피 여기도 AZ라는 근저 중에 하나가 있고 여기 또 AZ라는 게 같이 있죠. 같이 쓴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쓴다. 그러면 AZ 속에 AZ가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100% 들어있죠. 그래서 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들어있을 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0이에요. 그러니까 2를 1로 나눠 가진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코사, 마사코로 나눠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X를 A로의 요만큼, AB의 요만큼 나눠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자체가 AX 요렇게 됐고 AX 자체가 또 AY 자체가 여기에 모여서 A로 하고 AB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얼마가 있는지는 계산을 안 했으니까 하여튼 그런 성분으로 변환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근데 명확한 거는 이것만 외면 이거 뭘로 외면 된다고 지아가?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면 그것뿐이 없잖아. 빵빵0, 빵빵1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다 알잖아. 007도 아니고 001인데 001, 001은 외울 필요 없고 요거 코사 마사 고만 외우면 되니까 그것도 나눠 가졌다. 단위 벡터를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나눠 가졌다. 마이너스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나눠 가졌다. 그것도 끝나니까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뭘 갖다 썼냐 하면 여기 보면 Z 로 B니까 사실 요걸 다시 쓴 거예요. 요걸 썼고 여기는 R 세타 B가 있으니까 여기 방위각이 두 개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좌표계라고? 구면좌표계. 이거는요 원주좌표계. 원주좌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직각좌표계, 원주좌표계, 구면좌표계 순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직각좌표계하고 원주좌표계는 요게 똑같아. 같은 걸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몇 대 몇으로만 구별해 주면 돼요? 2대 2. 그래서 2대2 매핑이란 말을 쓴 거예요. 2대2 매핑. 그런데 여기 AB라는 걸 여기도 같이 써요. 그럼 그것도 빵빵1, 빵빵1이겠죠. 여러분에게 맨 처음에 보내줬을 땐 요거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원래 순서대로 로 피제트 순서로 보통 쓰니까 그렇게 했더니만 요 그림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바꿔서 수정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AB하고 AB는 그냥 빵빵1이고 요거 가지고 또 뭐가 됐어요? 이때는 시타 기준으로
코사인, 사인, 마사인, 마사, 코사 이렇게 나눠진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서일 때 이거 순서를 잘 보세요. AX, AY, AZ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올까요? AX 나오겠죠. 이걸 순 순방향 이렇게 우리 부릅시다. 순방향. 그러면 A로 AP, AZ 다음에 뭐예요? A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된단 말이에요. AP, AZ, A로. AZ, A로, AP. 이것도 순방향이죠. 순서는 순방향이어야만 돼요. 뭐부터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부터 시작하면 뭐가 될까? A로 AB, AZ가 되겠지. 그거 맞춰서 어쨌든 코사 마스코가 되도록 그림을 다시 그린 거니까 여기도 보니까 빵빵1이고 여기는 코사 마사코로서 외우면 이러면 지어가 하나 외가지고 두 개의 수지 맞는 거지. 그지? 그렇게 쓰도록 코사 마사코라는 원리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지금 직각좌표계에서 원주좌표계를 갖고 원주좌표계에서 다시 구면좌표계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해 본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 가려면 두 번 가야 되잖아요. 두 번 가는 게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중 코사 마사코라고. 이중 코사 마사코라는 건 뭐냐면 시타로 먼저 해요. 시타로 먼저 하면 여기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나오는 거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두 개가 함께 사인 세타고 여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공통이죠. 여기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공통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코사 마사 코였던 것을 다시 여기서 코사 마사 코로 나눈 거예요. 아직은 이해가 안 되죠, 이거. 그러나 이제 이중이란 말이야. 시타에 대해서 코, 사, 마사, 코. 그리고 그 피에 대해서 이게 코. 여기도 코사인 피가 있고 여기도 코사인 피가 있잖아. 코, 사, 마사, 코.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된 내용으로서 이건 조금 투자를 해야 되겠지, 지어가. 에? 그래도 어쨌든 외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워놓으면 보탬이 된다고.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여러분의 공부하는 내용에도 보탬이 되고. 그러니까 코사마사코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외우자. 자, 그래서 이제 직각좌표계로 가봅니다. 직각좌표계 단위 벡터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단위 벡터들 3개씩 있어요. 한 좌표계에 3개씩 있는데 그거를 벡터수 할 때는 복수로 쓰지만 3개가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집합명사라고 그래서 3개를 한꺼번에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 이렇게 부르는데 직각좌표계는 AX, AY, AZ인데 이건 이거에 공간의 임의점에서 저 단위 벡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간의 임의점에서 X 좌표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AX라고 한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AY는요. Y 좌표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AZ는요. Z 좌표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그러면 여기에서 AX, AY, AZ 구하나 여기에서 AX, AY, AZ 구하나 다 똑같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의 기전은 위치에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어느 위치에 가든지 그게 직각좌표계의 기저라는 내용입니다. 자, 원주좌표계는 요 위치의 좌표값이 이제 로피 z이고 요걸 투영한 것은 xy 평면에 투영한 건 로피 z가 0이니까 로피 z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위치가 달라지면 뭐가 바뀌냐면 A로라는 벡터하고 AP라는 벡터가 바뀌어요. 위치마다 바뀌어요. 그렇게 어려운 걸 왜 하냐고요? 소스가 원주라면 이게 제일 편하다니까. 자, AZ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안 변해요. 근데 A로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 A로가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인데 크기는 다 1이니까 상관없어요. 크기는 다 1에 단위 벡터니까.
근데 이게 위치가 여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단위 벡터조차도 이건 바뀐다고. 그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느 점에서건 이거 똑같이 쓰거든요. A로라고 쓰는데 이 A로라는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phi 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phi의 함수라고요. phi의 함수로서 A로가 정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변하기는 하지만 벡터가 변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수월하고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위 벡터더라라는 것으로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구면 좌표계 이건 세 놈 다 바뀌어요. 세 놈 다 위치마다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시타라는 값 때문에 AR이라는 벡터가 바뀔 때고 아까 얘기했듯이 P라는 값 때문에 바뀔 테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시타의 함수이고 P의 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시타의 함수이고 이게 P의 함수. 그래서 이 세 개의 기본 베이시스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세 개씩인데 세 개씩이 반드시 필요하고 세 개 이상 필요가 없어요. 세 개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정 단위 벡터가 세 개이고 AX, AY, AZ이고 나머지 네 개는 변하더라. 변동 단위 벡터다. 정리합시다. 한 번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처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데 여기 앉아 있는 건데 처리를 향하는 벡터는 그냥 원점에서부터 싹 이렇게 가리키면 그게 벡터야. 내가 원점이라고 그러면 가리키면 그게 AR 벡터라고. AR 벡터를 그 위치 좌표 값이 뭐냐면 R예요. 그래서 RAR이라고 표현하면 돼. RAR.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원주 좌표계로 하게 되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제 지역이는 벡터를 배웠다 그러니까 지역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요 벡터하고 요렇게 간 벡터하고가 같은 벡터예요? 다른 벡터예요? 같은 벡터죠. 벡터라는 것은 시작점하고 끝점만 같으면 같은 벡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벡터랑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 벡터를 나타낼 때는 X, Y, Z를 아직은 요거 안 했죠. RAR이라고 쓸 수 있고 로 Z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에 방위각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방위각은 어디 들어가 있다고? 변동 단위 벡터 속에 방위각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치 벡터를 말할 때요. 위치 벡터를 말할 때는 거기에는 요거면 하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두 개면 된다. 여기는 X, Y, Z가 다 거리죠. 동쪽으로 몇 미터, 북쪽으로 몇 미터, 위로 몇 미터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된다고 세 개 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똑같은 위치 벡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요거 늘 기억하라고요. 이 좌표값이 세 개가 주어졌을 때, 세 개가 주어졌을 때, 세 개가 주어졌을 때 이것부터 확인하라고. 여기서 거리, 미터를 나타내는 게 여긴 세 개. 여긴 몇 개야? 두 개. 두 개. 여긴 로도 미터고 Z도 미터예요. 여기는요. 하나, R. 그것만 위치 벡터를 표현할 때 표현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좌표값이 쓸모가 없는 거냐? 아니라고요. 그 변동 단위 벡터의 정보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시타도 B도.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그 좌표값을 이용해서 위치 벡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간단하다. 예. 위치의 거리를 나타내는 벡터만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물리량은 다르습니다. 왜냐하면 물리량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처리를 향한 그 위치 벡터도 있지만 처리가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 이렇게 손 한번 들면 위 방향으로 벡터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때는 AZ라는 벡터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벡터량이 벡터 물리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벡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위치도 벡터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위치에서의 물리량도 벡터 기능을 하고 있다. 두 개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 성분 세 개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 성분을 어떻게 구하느냐 했을 때 내적이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A라는 벡터에다가 AX를 내적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표시한 것 바로 요걸 표시하는 겁니다. 요걸 표시했을 때 A라는 것에 요 벡터 이러면 A라는 크기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죠. 그죠?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A라는 벡터를 이렇게 둘로 나눈다 이러면 이쪽으로는 코사인 성분, 저쪽으로는 사인 성분으로 분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1이라는 것은 항상 코사인, 사인으로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사인인데 내적을 통해서는 뭘 정해주고 뭘 구하려고 하냐면 코사인 성분으로 정의된 성분을 구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내적이란 건 이렇습니다. 어떤 벡터의 AI 방향으로의 성분을 구하는 건 내적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는 요거의 크기 곱하기 요거의 크기에다가 그 사이각의 코사인을 취해주면 된다. 예요. 근데 요 크기가 얼마입니까? 요 크기가 1. 그러니까 그냥 사이각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이각만 알아서 코사인으로 분해된 성분의 크기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내적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AX를 그냥 대표 순서로 씁시다. 요렇게 쓰는데 요거를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해서 그리고 3학년까지 연장선상에서 이걸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이게 내적 표시입니다. 그래서 A라는 벡터와 AX의 내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가면 신호화 시스템 디지털 신호체를 배우는데 그때는 이렇게 배울 거예요. X 내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X 오브 F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함수로서 주파수 성분을 영역을 배운다고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혁아 기억이 나나? 오케이. 지혁이가 기억하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요런 내용인데 요게 뭐냐면 요게 말하자면 X라는 시간 영역에서 신호하고 2의 J, 2파이 FT라는 신호하고의 내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것을 내적이라고 부르고 쓰기는 이너 프로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패턴 매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성분 구하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뭐냐면 성분 구하기 근데 이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성분 구하기. 성분 구하는 방법으로 내적이라는 연산을 하는데 우리는 요 수준에 와 있다. 이제 3학년 가면 더 고급스러운 것도 배울 것이다. 그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적이 이제 시작입니다. 내적이 시작이 되어서 자, 그래서 직각좌표기로 얘기하면 A라는 벡터 속에 이 성분도 있고 이 성분도 있고 이 성분이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그 크기의 코사인, 그 크기의 코사인, 그 크기의 코사인 사이각만 알면 된다. 내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을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직각좌표계로 표현된 A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것의 로 성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A로를 내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내적이라니까 A로를 내적하면 뭘 알아야 돼요? 그러면 A의 로가 나오는데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는 여기다가 AX 이러면 쉬웠거든요. 왜 쉬웠냐면 AX와 AX의 내적은 1이에요. 사이각이 0이니까. 그죠? AY와 AX의 내적은요. 0. AZ와 A로의 내적은요. 0. 그러니까 쉬웠다고. 그러니까 AX가 금방 나왔죠? 근데 이번엔 A를 여기다 해주니까 AX와 A를 내적해주면 얼마냐고. 코사마서크 왜 세? 얼마에? 코사인. 코사인 B예요. AY랑 A로 내적하면요. 코 다음에 사인이라고 해요. 코사인. 사인 B.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면 그냥 끝난다니까. AZ랑 내적하면요. 0. 빵빵왕. 네? 007 아니라 001. 빵.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코사인 phi, 사인 phi 0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이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집어넣었잖아. 코사 마사코 하나로. 그거라니까.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벡터 변환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변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좌표값도 벡터이고 물리량도 벡터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변환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변환하는 것으로서 왜냐하면 이 스칼라 값도 로피지 함수고 요것도 로피지의 그 좌표값에 영향을 받는 단위 벡터니까 두 개가 다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좌표값 변환부터 해봅시다. 좌표값이란 건 뭐냐면 x, y 값이 있다면 여기까지의 직선거리 그게 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소수에서 말할 때 그 크기예요. 요게 복소수에서 말할 때 JP라고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요게 방위각, 요게 직선거리 그러면 이 직선거리가 요게 1m고 요게 1m라고 하면 루트 2m인 셈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원주 좌표값에서 직각 좌표계로 변환을 한다고 그랬다면 이 x값은 로 코사인 p고 요 y값은 로 사인 p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사 마사코가 또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좌표값에도 코사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뭘 곱해줘요? 로라는 값을 곱해줘서 코사 마사는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 코사가 돼서 원주 좌표계로 하게 되면 원주 좌표계에서 직각 좌표계로 하게 되면 로 코사인 p는 x, 로 사인 p는 y. 그리고 직각 좌표계에서 원주 좌표계는 뻔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로 값. 그리고 phi 드디어 또 한 번 나왔네요. 아크 탄젠트 x분의 y.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 그죠? 그렇게 좌표값이 변환된다. 여기도 코사 적용된다. 코사 적용된다. 좌표값 변화는 2대2다. 벡터도 2대고 좌표값도 2대2다. 그리고 구면에서 원주로 갈 때도 역시 2대2다. 왜요? 뭐가 똑같았어요? B가 똑같았어요. AB도 똑같았다고요. 그래서 2대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Z라는 값하고 로라는 값하고 요 R이라는 값이라면 세타에서 Z는 R 코사인 Z는 R 코사인 세타, 로는 R 사인 세타. 그죠? 여기도 코사로 나눠지는 거예요. 코사로 나눠지는 것으로 여기부터 봅시다. 구면에서 원주 갈 때는 R 사인 세타가 로, R 코사인 세타가 Z이고 또 원주에서 구면으로 갈 때는 이때도 피타고라스 정리죠. 로 제곱 플러스 Z 제곱이 R이고 이때 아크 코사인으로 생각해서 아크 코사인이라는 것이 코사인이 여기 있었으니까 요것의 반대 개념은 R분의 Z의 아크 코사인을 취하면 세타 값이 나온다. 그런 뜻이니까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구면좌표계와 직각좌표계 3대3 매핑을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중코사라고 해요. 이중코사. 네? 이중코사.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중코사가 나오는 게 보이죠? 구면에서 원주 직각으로 가게 되면 이게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 여기 두 개가 R 사인 세타로 겹쳐지는 거 보이죠?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로 나눠졌다가 다시 XY로 나눠질 때는 X는 코사인 phi, Y는 사인 phi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그걸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들라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도 역시 똑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단위 벡터들 간의 내적을 그림으로 이해하죠. 그림으로. 자, 아까 이제 좌표값을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단위 벡터는 뭐라 그랬죠? X 단위 벡터는 AX라는 단위 벡터는 X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크기가 1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AY는 이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 값이 여기라면 로가 증가하는 건 이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phi라는 거는 이런 거 고민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한 좌표계에서 사용되는 벡터들은 서로 직각적이에요. 그게 필요해서 우리는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P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게 P라고 그러면 요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P고
그죠? 또 이게 B라고 그러면 이게 B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파이를 더한 거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B죠. 그러면 내적이면 뭐라고 해요? 코사인 값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코사인 B. 이거는요. 사인 B. 그래서 코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사인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 이거 1학년 때 배웠잖아요. 2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코사인이면 코는 사로 되고 사는 코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인이 된다고. 코사인 B, 사인 B. 그리고 요거는요. 코사인 B죠. 요거는요. 2분의 파이 플러스 B니까 코사인이 뭘로 돼요?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왜냐면 이사분면이니까. 그래서 코사 마사 코예요. 그림을 보고도 이해된다니까. 코사 마사 코. 그렇게 된 것을 정리한 게 이거예요. A로하고 AX를 내적하게 되면 사이각이 B이기 때문에 코사인 B. A로하고 AY를 내적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가 사이각이기 때문에 사인 B.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A로라는 것을 두 개의 단위 벡터 방향으로의 성분으로 나눠요. 나누면 0대 1이 될 수도 있고 1대 0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화시키면 코사인 B, 사인 B가 되는 거죠. 코사에 그래서 코사. 자, 그 다음에 B를 또 나눠요. B를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두 개의 성분을 나누는데 그게 사이각이 뭐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마이너스 사인 P. 마사, 코. 됐죠? 그래서 마사, 코 두 성분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것이 3,3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에 AX라는 것은 요거 A로 요거 AB라는 의미이고 AY라는 것은 요거 A로 요거 AB이며 거꾸로 됩니다. A로라는 것은 요거 AX 플러스 요거 AY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쪽도 둘로 나눠지고 저쪽도 둘로 나눠지니까. 그 모든 걸 종합한 게 3,3단으로서 코사 마사코. 뭐야, 쉽지? 네. 준비하는데도 쉽지? 100점 맞겠지? 네. 오케이. 예. 나 이거 안 배우고도 100점 맞은 사람이야? 어. 혹시 어. 지혁아, 그거 지워야 돼. 지금 인호가 고민하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자, 해서 이 3,3단의 그 원리는 뭐냐 하면 1을 나누는데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나눈다. 마이너스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나눌 수 있다. 예? 그거예요. 그리고 코사 마사코로 가는 것이 이렇게 된다. 근데 그림만 보면 나온다. 일부러 수고 안 해도 알 수 있다. 자, 또 하나가 세타에 된 것도 똑같다. 예? 그림만 보면 안다. 사이각만 보면 안다. 왜냐하면 단위 벡터들 간의 내적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잖아요. 그럼 사이각만 알면 끝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중으로 나타날 때는 A로 A로 R과 A로를 내적하게 되면 사이각이 적었기 때문에 사인 세타이고 코사인 세타 사코로 나눠지는데 그게 또 한 번 직각좌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코사 마사코가 나온다. 그거 한번 여러분이 해봐야 돼. 해보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라고요. 자,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AR을 구해봤더니 맨 처음에 AR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쪽에 코하고 이쪽에 싸예요. 요거 두 개가 싸로 돼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이런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 AZ와 사인 세타 A로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A로 자체가 또 뭘로 나눠지냐면 코사인 phi AX 플러스 사인 phi AY로 나눠진 거예요. 이중 코사가 적용된 거라고. 이중 코사. 그렇다면 여기다가 R을 곱해줘 보세요. R을 곱해줘 보면 R 사인 세타 A로 하고 R 코사인 세타 AJ 이거 두 개로 나눠졌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든지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로 A로 Z AZ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위치 벡터 구할 때 뭐였었어요? 원주좌표계는 길이를 나타내는 게 로하고 Z뿐이 없기 때문에 그 위치 벡터를 나타낼 때 요거 두 개면 된다 그랬죠. 그거예요, 지금.
여기는 AR일 때는 뭐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는 RAR만 있는 거라고요. RAR. 여기는 로 A로 플러스 ZAZ. 그럼 직각좌표계로 가면 뭐가 나오는지 이제 눈치챘죠? 직각좌표계로 가볼까요? 똑같은 벡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벡터인데 요거 대신에 요걸 갖다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X고 이게 Y고 저게 Z거든요. 그럼 위치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세 개의 위치 벡터가 같다 다르다? 같다죠. 직각좌표계라면 세 개 다 쓰고 원주좌표계라면 두 개만 쓰고. 왜요? 방위각은 여기 위치 벡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 들어갔다고요? 그건 A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만 써요? R만 쓰는 거예요. RAR. 이게 RAR이잖아요. RAR하고 로 A로 Z, AZ가 같고 또 이것도 같고.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 길이는 그것만 나타내니까. 방위각은 어디 들어갔다? 단위 벡터 속에 들어가 있다. 자, 이제 정리가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타를 둘로 나눠준 거죠. 두 개 벡터로 나누면 코 마이너스 R로 나눠졌죠. 우리 순서는 요거부터 했어요. 그래서 마사코예요. 마사코로 나눠진 것에 다시 X, Y를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 A 시타가 이런 형태로 돼서 세 개의 성분으로 나눠진 것처럼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졌지만 그래봤자 이중 코사 마사코다. 이중 코사 마사코예요. 그러니까 코사 마사코 하나로 오늘 다 끝나는 겁니다. 와우. 지어가 수지 많았지. 코사 마사코로 다 끝나니까 이거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냥 잘 정리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것을 한두 가지만 나타내 봤는데 AZ를 벡터 다른 것들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요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건 성분이 없다 그런 얘기고 요거 요만큼 요거 요만큼 해서 이만큼 있고 A로라는 것은 요건데 요건 성분이 없으니까 요거 요만큼 요거 요만큼 해서 코 마이너스 싸로 나누든지 싸코로 나누든지 얼마든지 그 조합 속에서만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정리라고 이걸? 아니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BC 5세기에 이거 벌써 증명한 거라고. 그거 이제 우리가 접목해서 코사 마사코로 발전시킨 것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코사 마사코라는 그 원리로서 이걸 다 누린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구면좌표에서 직각좌표로 간 것은 이거 보면 세 개 성분으로 나눠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코사인 phi, 이게 마사인 phi. 나눠졌다가 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나눠졌다. 그런 의미니까 AX는 여기 하나 썼죠. AX 요거 하나만 읽어봅시다. AX는 요거 A로 AR 플러스 요거 A 시타 마이너스 사인 phi A phi 이렇게 되는 벡터라고요.